김문수 1대 51대 24. 그리고 한덕수 1대 51대 29. 29. 이재명 56.1, 한동훈 29.7 더 벌어집니다. 입장에서는 어렵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예, 돈도 많이 드디어 썼어요. 예. 쉽게 무슨 내주고 아주 싶지 않죠. 여론조사 같은 거 한 방으로 이걸 다 넘겨주라고?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또 고집이 센 사람이라 예. 그 흔들어 대는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는가? 이게 이제 한독수한테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돼 있죠. 예. 예. 나오자마자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15,000명하고 다음 주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 판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변수라는 게 다 사라졌고. 근데 월화 2,000명, 화수 2,000명, 또 2,000명, 또 15,000명, 또 2,000명 예. 계속합니다. 어제 MBS 조사 발표되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서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 호감도가 네. 46%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43이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비호감도 52인데 한덕수는 호감도가 31에 불과했습니다. 비호감도 64. 차이가 크게 나죠.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MBS 걸로 보니까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재명 42, 한덕수 13, 한동훈 9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자대결이고 호감도가 절대평가 방식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 가상 대결은 46대 31,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층에서는 52대 24로 2배 이상. 용산에서 이재명- 가장 신뢰한다는 MBS가 보수가 가장 신뢰하고 보수가 유리한 수치가 많이 나오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호감도가 꾸준히 올라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의 캠페인이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대법원의 그 판결 이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 호감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1심 결과가 2024년 11월 15일 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직후했던 조사가 여론조사 공정조사인데 그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갔죠. 예 올라갔습니다. 43.6%. 그럼 열받거든요. 2.6% 포인트 올랐다는 저는 거고. 대법의 어제 예. 그 판결이 대법이 의도한 바하고는 다르게 결속력을 더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를 더 네. 편하게 만들었다. 예. 약간 느슨해졌다. 열받았- 예, 사람들이 예. 더 열받아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고요. 나 이때 이렇게까지 이재명 지지 안 했어. 그런 약간 중도 성향, 예. 중도 진보 정도 되는 예.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 효과가 예. 역효과가 크게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발 조이대 한덕수가 참여하는 내란 시즌 2가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사법부가 왜 이렇게까지 들죠. 하지? 네. 진짜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국가 반란 세력으로 불려야 합니다. 국가 반란 세력이 대선 후보를 낸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송에 거예요. 가서 얘기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심 때 보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후보들도 약간 올랐는데 예. 진보층이 좀 더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은 늘 다르게 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작용이 예, 반드시 확실히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이제 MBS 결과치 그냥 저희가 그래픽으로는 못 만들었고 텍스트로 잠깐 정리한 거니까 네. 수치가 오디오로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네, 한덕수, 저기에서- 김문수, 한동훈 넣어봤어요. 네, 넣어봤습니다. 예, 한덕수가 제일 경쟁이 있는 건 맞고요. 네. 이재명은 그대로고요. 예, 이준석은 한 자리 숫자고요. 네, 저기서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 이재명 52, 한덕수 24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덕수가 가장 높긴 한데 불안한 리드라는 거죠. 원래 한 뭐 40%대 초반 정도 혹은 30% 후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야지 단독으로 무소속으로 뭔가 네.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 한덕수는 검증받을 게 많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쉽게 한덕수 쪽으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낭만할지 모르니까. 네. 꽃이 이제 꽃에 여론조사를 4K 예, 4천. 월화 2,000명, 수복 2,000명. 4,000명 했습니다. 예. 저는 했다음에 막 4,000명, 5,000명, 6,000명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예. 15,000명은 월요일날 발표하고요. 예, 예.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캐티로 했고요. 그 비싸다는 전화면접 조사. 예, 더불어민주당 49.0, 국민의힘 34.5, 14.5%. 4,000명 한 거예요. 예. 딴 데 1,000명 할 때. 그 밑에 하단에 월화는 49.9, 수목은 48.1.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죠. 4,000명 기준으로 하면 49.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비싼 가상번호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국 투표층만 따지고 보면요, 민주당이 52.9, 국민의힘 34.5로 양당 간의 격차. RDD 아닙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응답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네. RDD는 모르는데 보수라고 말하고 응답하는 분들 중에 나이나 지역을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그렇게 예. 그게 흐름이 잡혀요. 이렇게. 예, 그렇죠. 특히 지금 경선 기간이다 보니까 네. 네, 더 그렇죠. 예. 자, 이 정권 연정과 교체는 한 30하고 64에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큰 틀에서 요 더블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1대1 한번 붙여봤어요. 1대1. 네, 3자 대결이 아니라 보수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한 사람에 다 몰아주는 걸로 한번 붙여봤어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때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화 면접으로 불러왔더니 김문수 1대 51대 24. 예,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1대 51대 29. 29. 예, 역시 저희 조사에서도 한덕수가 상대적 경쟁력이 한 5% 정도 더 있습니다. 있긴 한데 뭐 크지가 않아요. 예, 굉장히 예, 차이가 합니다. 많이 나는 예. 거죠. 여기서도 중도층은 이재명 56점이 한덕수 22.4로 2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정당이 새로 생길 때나 후보가 새로 나올 때 본격적으로 뛰기 직전에 제일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하면 5는 너무 낮은 거예요. 과거 이제 반기문, 고건 뭐 이제 전 총리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여기서도 적극 투표층 이재명 56.1, 한동훈 29.7 더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 조사상으로는 경쟁력으로 따지면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동훈, 김문수 네. 적합하냐고 물어보면은 한동훈 표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가 김문수가 더 좀 나와요. 앞섭니다. 그러나 무당파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치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 그래서 여론에서는 팽팽하다. 팽팽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당심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김문수가 더 유력하지 않냐 네. 이렇게들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샘플 사이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민심도 약간 앞설 가능성이 있고 지정당 없다라는 그렇죠. 분들이 이제 샘플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지표는 김문수 후보의 경선 통과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 한덕수하고 김문수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수를 못 이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는 57.6, 김문수는 20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로 쏠려 있대.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봅니다. 김문수 입장에서는 어렵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예, 돈도 많이 드디어 썼어요. 예. 예.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네. 쉽게 무슨 내주고 아주 싶지 않죠. 여론조사 같은 거 한 방으로 이걸 다 넘겨주라고? 그렇죠. 예. 그것도 그거는- 11일 전에? 그러니까 11일 전에 다음 주에 예. 되자마자 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이제 김문수 캠프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 그렇죠. 김문수를 당권 막 흔들어대겠죠. 예, 당권 장악. 예. 예. 근데 김문수 후보가 또 고집이 센 사람이라 예. 그 흔들어대는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는가. 그러니까 쉽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에 한덕수 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스탠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문수는 버틸 거예요. 예. 근데 11일 날 후보 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 제가 볼 때는 다 등록하고 나서 뭐 끝까지 단일화 그러니까요. 협상을 하자. 단일화 가지고 일주일 만에 결론 난다는 거는 김문수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한 그 본선 등록이 3억입니다. 예, 3억은 써야죠. 그건 써야죠.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김문수 후보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지만 그 지지율이 계속 가겠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의혹들이 그 터져 나오면 지지율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해볼 만하다 할 때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자 그리고 한동훈 붙여봤어요. 근데 김문수 표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표는 김문수 표하고 그 속성이 좀 달라요. 네. 달라가지고 일반 여론조사에는 한동훈을 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덕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한덕수가 6, 한동훈 19 나오거든요. 한동훈이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지지층은. 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59가 한덕수, 한동훈 25니까 네. 이 방식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한덕수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한덕수가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예. 한 지금 3주 연속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최고치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막 이상한 조사 막 돌릴 거예요. 예. 네, 네. 이상한 조사 막 돌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덕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네, 근데 다음 주가 월요일 화요일 날이 쉬는 날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들어갑니다. 상담원들이 쉬셔야 하니까 잘 안 ARS 조사 돼가지고 중심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덕수한테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돼 있죠. 예. 나오자마자 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쉬는 날이에요. 게다가 이재명 후보 대법 예. 파기환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론조사 꽃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적극 투표층도 저희가 해봤더니 여전히 민주당은 적극 투표층이 91.9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은 83.8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도가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됩니다. 이 수치보다 더 큰 격차가 실제 투표하면 벌어진다는 거죠. 투표장에 지진하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 이재명 지난 대선의 후보도 지진하는데 안 나간 사람도 있어서 네. 마지막 0.7을 뒤집지 못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큰 격차가 될 텐데